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 66회 이론 시험에 이어서 이번에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84번, 청남 상사입니다. 예, 요거 2016년 4월 10일 날 시행됐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청남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하시오. 자,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뭐 입력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뭐 채점에는 반영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개인 사업자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입니다. 자, 메뉴 이제 들어가서 보면 세 군데를 눈여겨 봐두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이상이 없는데 사업장 주소가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마포구로 이사를 갔죠. 마포구 마포대로 108 공덕동 해서 여기에 그냥 그대로 수정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편번호에서 검색하면 537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요거 검색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예, 마포대로로 검색하면 108이 떠요. 그리고 그냥 선택하면 공덕동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입력하고 괄호 공덕동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보면 9번 그 전에 뭘로 되어 있었죠? 전자제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장난감 왕구로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밑에 보면 마포 세무서라고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기 클릭하면 쭉 뜨죠. 거기서 마포를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자, 마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소득세 납세지. 요거는 손 안 대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마포 세무서, 다시 말해서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서이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에 관련된 그것만, 관할 세무서만 마포로 수정해주고, 이 주소지는 사장님 자택 주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손댈 필요 없습니다. 뭐 사장님 이사 간 건 아니니까. 자, 요거 세 개만 딱 손대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청남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자,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요 여러분들 프린트물 나와 있는 문제고요. 자, 화면으로 가서 보니까, 자, 지금 당기순이익은 3,367만 원입니다. 자, 여기 손익계산서 가서 보면 전기분 복리후생비 한번 잘 보세요. 140만 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는 얼마로 나와 있죠? 410만 원.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가서 보면 오른쪽이죠. 자, 여기는 12만 원. 지금 화면에는. 근데 문제지에는 120만 원.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안 맞고요. 그래서 자, 이 수정을 우선 복리후생비를 410만 원으로 수정했고요. 기부금도 수정했고, 세금과 공과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817번 세금과 공과. 자, 요거 세 개 집어넣으면 당기순이익이 우리 문제지에 나온 것처럼 3,367만 원 맞게 딱 수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확하게 세 가지 수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신규 거래처인 남서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 자, 여기 입력할 겁니다. 추가 등록하시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남서 상사 코드 3002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03002 남서 상사.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여기 거래 유형이 뜨거든요. 유형은 동시를 선택해주고, 사업자 번호는 여기 입력합니다. 자, 거기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자, 21502 12344. 중간에 대시자 붙이고요. 215 대시 02 대시 12344.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자, 이름, 그 다음에 사장님 이름, 대표자명 김남서. 그 다음에 종목은 장난감 왕구.
사업장 소재지, 자, 주소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고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들어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 3개, 외상매입금 3개. 요거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 외상매출금 들어가서 봤더니 영동상사 210만 원, 이건 이상 없어요. 부광상사 230 이상 없고 대한상사가 220이라고 해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20으로 수정. 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상매입금. 자, 동래오류 660만 원 지금 돼 있고 대일무역 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지에 보면 동래오류가 요게 660이 아니고 160. 그래서 160만 원 수정하고요. 대일무역 100만 원 돼 있는데 요게 640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1월 상사 이상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두 가지를 요렇게 수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8문제 3점씩에서 24점입니다. 7월 31일 영업사원이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 그래서 급여 합계 180만 원입니다. 소득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여기서는 근로자 부담분만 다음 급여 대정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그래서 급여는 요 금액 180만 원. 자, 이걸 다 준 게 아니고요. 요거를 차감한 겁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에서 공제 합계 15만 5천 원. 요거는 예수금이 되겠죠. 갖고 있다가 요 다 나중에 한꺼번에 회사 부담분까지 붙여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164만 5천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164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2부 문제. 자, 8월 12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 발행이 약속은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았습니다. 돈이 급하면 할 수 없죠. 직원들 명절에 보너스는 줘야 되고. 자, 할인료 5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당좌입하다. 매각 거래라 그랬습니다. 단서조항이. 어음을 팔아버린 걸로 해라. 거래은행에. 그래서 은행에 어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자, 어음이 8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걸 다 받은 게 아니고 50만 원은 빼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을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 자, 얼마 손실 받냐면 50만 원. 그럼 50만 원 뺀 나머지 750만 원은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당좌 예금. 그래서 750만 원. 자, 요 받을 어음은 채권이니까 거래처가 들어가야죠. 거래처 어디예요? 경기상사 발행. 경기상사.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미래조명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 그러니까 발행해 준 거니까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60만 원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럼 기간이 다 됐으면 돈으로 줘야죠. 어음 찾아오고. 안 그러면 어음 부도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당사 당좌인 계좌에서 지급하다. 그러면 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없어집니다. 부채감소 차변에. 지급어음. 금액은 60만 원. 거래처가 어디예요? 미래조명.
없어지고 대금을 당좌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60만 원.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왜 오늘 안 넘어가니? 9월 30일 마포구청의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공과금 뭐예요? 세금과 공과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대변에 현금 8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세금과 공과를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타날 거예요. 500번대도 있고 그 다음에 800번대가 있는데 요거 정답지에 보면 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800번대 세금과 공과를 입력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고 제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안 들어가니까 전부 다 800번대 선택한다. 비용은 모든 비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10월 2일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서현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빌렸습니다. 빌리면서 보증금을 준 겁니다.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기록을 하고요. 자,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보증금을 맡겨놓은 겁니다. 전세금이에요.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산에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적어주시고 1,000만 원. 그리고 요거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서현빌딩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10월 10일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건물 원가 사들인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취득세 50만 원, 중개수수료도 30만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현금 지급한 게 얼마예요? 2,080만 원. 그죠? 자, 전부 다 건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건물 취득,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제 비용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10월 31일) 한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여 상환 앞에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예금이 나가죠. 대변에 보통예금 갚은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갚고 뭐를 갚았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5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적어야죠. 한진상사, 한진상사에서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8번 문제. 자 12월 1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현금 10만 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기부금 낸 거죠. 그래서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얼마를 냈냐면 1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수정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18일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선이자는 비용으로 한다. 이자 비용 처리하라는 소리인데 근데 일단 10월 18일 가서 빨리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10월 18일 화면 캡처 받은 겁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게 입력을 해놨냐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선 눈에 띄는 거. 6개월 뒤 상환 조건이면 이거 장기 차입금 맞아요? 이거 뭘로 돼야죠? 그러죠. 이거 단기 차입금 돼야죠, 이거. 그 다음 또 하나. 요 1,000만 원을 다 통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이자 20만 원을 차감한 요걸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0만 원 차감하면 980만 원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자, 우선 대변에 그러면 하나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요 보통 예금 들어온 게 1,000만 원이 아니고 9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 1,000만 원 요거를 자, 980만 원 수정해 줘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커서를 요 대변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전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전표 삽입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전표 삽입 클릭하면 여기에 가운데 공간이 하나 툭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표 삽입하면 여기 아까 커서가 있었죠. 대변. 여기서 전표 삽입을 클릭하면 요 사이에 칸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 있죠. 요거 20만 원을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차변 이자 비용 20만 원. 그러면 차변 합계 1,000만 원 나오죠. 그 다음 대변에 아까 장기 차입금 돼 있었잖아요. 요거를 단기 차입금으로 수정해 줍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금액은 손댈 필요 없어요. 대변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중간에 한 줄을 더 추가로 넣고 싶다 할 때는 전표 삽입 커서를 대변에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한 줄이 딱 생기고 거기에 이자 비용 빼먹은 거 같은 차변 해서 20만 원 넣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9월 1일 은하왕구에 지급한 외상매입대금 300만 원은 9월 1일 제가 가서 검색해 봤더니 9월 1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은하왕구 대변에 당좌예금 그래서 300만 원 300만 원.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봅시다. 당좌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요 당좌예금을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으로 수정만 해주면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결산 정리 들어가 볼까요?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 완료하시오.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정리하다. 근데 인출금이 지금 자, 5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인출금이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가져 나갈 수도 있는데 자본금 계정 여기 재무상태표나 뭐 시산표나 들어가서 보면 자본금 밑에 인출금이 있습니다. 여기. 인출금은 임시 계정이에요. 결산시 되면 없애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인출금이 차변에 50만 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마이너스 50만 원 이런 표시도 있어요. 차변 대변은 요걸 가지고 보고 요 마이너스 50만 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 위에 자본금 4,674만 원에서 얘는 빼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인출금은 자본금 차감 계정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50만 원 빼야 된다. 그래서 인출 계정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가져갑니다. 인출금 5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자본금 계정에 반영을 해요. 자본금 50만 원. 자, 이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출금을 가져갔을 때 분계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게 차변의 인출금 요거죠. 차변의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분계. 사장님이 가져갔어요.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 차변의 인출금을 여기 차변에 인출금 50만 원 적어 놓은 건데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개인 회사니까 아무 때나 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익 생기면 다 먹고 망해도 혼자 망하고 돈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어요. 주식회사는 공금행위에 걸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준다. 그러면 인출금을 대변에다 적어주면요. 야, 자, 분계 이거 입력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인출금 계정에 차변에도 50만 원, 대변에도 50만 원. 아까 여기 마이너스 50만 원 있던 건 사라져요. 왜? 얘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차변 대변은 서로가
차감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분하면 없어지고 그 50만 원 어디 빼졌냐? 자본금 4,674만 원이 4,624만 원으로 5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왜? 예, 분계를 집어넣었잖아요. 사장님이 가져간 거는 자본의 감소예요. 사장님이 돈 가져오면 추가 출자는 자본의 증가라 그랬죠, 아까. 기초자본금에 추가되는 거고, 이거는 사장님이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본의 감소 차변에 적어야 되잖아요. 이걸 입력하면 여기 자동적으로 자본금 합계도 50만 원 자동적으로 줄어들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인출금 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자, 6번에 2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다. 아직 계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적어야죠. 임차료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임차료 금액은 10만 원. 자, 아직 못 줬어요. 미지급 비용 뭐 또는 미지급금 된다고 돼 있는데, 자, 미지급 비용 10만 원. 그래서 입력해주면 차변에 임차료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잔액에 대하여 1%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래서 시산표를 가서 봤더니 외상매출금 잔액 4,131만 원.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받으려면 잔액이 1,360만 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여기 6만 5천 원 있습니다. 요거는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했던 식으로, 자, 분계 차변에 대손 상각비, 그 다음 대변에는, 자,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받아대충 받으러움 대손 충당금. 자, 금액 계산합시다. 4,131만 원에서 동그라미 1%니까 동그라미 2개 빼면 얼마 나와요? 이게 41만 3천 원 나옵니다. 자, 외상매출금,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41만 3,100원. 받으려면 동그라미 2개 빼니까 13만 6천 원에서 대손충당금 잔액 6만 5천 원 빼야 됩니다. 빼면 나머지가 7만 1천 원. 예.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금액을 대손상각비 얼마죠? 2개 합친 금액 얼마예요? 48만 4,100원. 48만 4,100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비비고 하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30만 원 계산하다. 그러면 지금 계산하면 이자 비용 얼마? 네, 3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또는 미지급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빼먹은 거 없죠? 자, 문제 7번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유동부채 어느 영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를 뒤지는 게 빠를 겁니다. 재무상태표 가서 6월, 그래서 여기 6월 그래서 엔터 치면, 자, 유동부채 여기 외상매입금부터 쭉 있는 유동부채 합계액, 요게 단기입니다. 단기. 이건 작년 거예요. 전기. 자, 1억 2,089만 6천 원. 1억 2,089만 6천 원. 요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10월 말 현재 튼튼완구의 받으러움 잔액은 얼마인가? 자, 튼튼완구라는 게 나왔으니까 거래처를 뒤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가서 10월 말 현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검색을 한 다음에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 110번으로 요거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처는 튼튼한 항구니까 튼튼한 항구부터 튼튼한 항구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튼튼한 항구의 10월 달 현재 받을 놈 잔액은 얼마나 했으니까 3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요거 10월 31일부터 10월 30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잔액은 뭐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300만 원. 자, 요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지금 이게 차량 운반구만 보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가보면 차량 운반구 가액은 나와요. 근데 장부가액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은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원래 취득 원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라는 게 뭐예요?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장부가액이죠. 순수한 현재 가치 금액.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다 있는 장부를 주셔야 됩니다. 장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봐도 되고 합계잔액시산표도 됩니다. 재무상태표가 좀 편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봤더니 차량 운반구가 처음에 취득한 게 500만 원입니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밑에 15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350만 원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어떤 분이 요거 질문을 올렸던데 이 금액들은 뭐며 이거는 뭡니까? 요 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이거 평가계정, 거머리 계정이라고 그랬죠. 얘 밑에 바짝 붙어서 이건 처음에 산 가격이고 지금만큼 낡았어. 요거 빼고 계산해. 한 금액이 350만 원입니다. 자, 정답은 요거예요. 장부가액은. 합계잔액시산표 가면 자, 여기 차량 운반구 가격 여기 500만 원 잔액이 있고요.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습니다. 150만 원. 근데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은 안 돼 있어요. 요거는 계산기 눌러야 됩니다. 5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 차가 해서 350만 원. 자, 뭐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요게 편하긴 합니다. 재무상태표가.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이론도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거 없고 실무 시험도 뭐 무난했던 회차였습니다. 66회는. 그래서 아마 합격자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자, 수고했고요. 이제 67회 시험 아마 좀 있으면 한 달 앞으로 40일 후에 시행되는데 그때 나중에 시험들 잘 보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실행 파일이 오면 그거 가지고 67회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